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YK김 소방기술 산책 제44보입니다. 제목은 제연설비 이야기 13번째 과압 1이라고 해가지고 과압 발생의 원인, 의용차압,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계단 출입문이 안 닫히는 현상 등으로 했습니다. 1선 지난 시간 제43보에서 부속실 재연에서 화재층 단독 재연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지금의 재연 방식은 화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재연구에서 거실에 대해 차압 형성과 방연 풍속을 가능하게 하는 재연 방식을 화재실과 접하고 있는 재연구역에서만 그 거실에 대해 방연 풍속과 차압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비화재 재연구역의 극기 설비는 자기 담당 거실에 대해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 극기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로 해두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발걸음 더 나아가서 제43보 말미에서 언급한 과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과압이 발생되는 경우의 종류와 출입문 개방력이 110N일 때의 차압, 즉 최대 허용 차압 또는 한계 차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차압에 따른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의 계산 방법, 부속실 재연 중에 출입을 위해 계단실 출입문을 열었다 닫힐 때에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현상의 원인과 대책 등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속실 재연에서 발생되는 과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먼저 과압의 정의를 알아보면은, 과압의 정의는 출입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이 110N이 초과되게 하는 출입문 전후의 압력 차이, 그래서 과압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제6조의 화재안전기준 2항을 보면은 재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차압의 영향으로 110N이 걸리냐 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재연구역 부속실에 과압이 발생되는 경우의 종류를 이제 알아보면은, 먼저 2.1 재연구역 부속실로 거실 출입문이 피난을 위해 일시 개방되었다가 다시 닫힐 때에 과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은 이 경우에 대해서만 과압 대책을 세우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실 출입문이 닫힐 때는 극기의 수요가 급히 감소한다. 방향 풍속을 쫙 내고 있는데 문이 닫히면 방향 풍속에 필요한 풍량이 필요 없게 되죠. 그러면 그 극기 대파가 빨리 닫혀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맞춰주지 못해 버리면은 부속실이 과압이 만들어진다. 그때 과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인데, 4조를 참고로 보면은 3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재연 방식에서 재연 설비는 차압을 유지해야 되고 또 방향 풍속을 내야 되는데, 다시 출입문이 닫힐 때에 재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화재안전기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양문이 닫힌 재연구역, 그리고 부속실의 극기 리크가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리크보다 커버리면은 과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도 부속실의 두 출입문, 즉 거실 쪽 출입문, 계단실 쪽 출입문이 이제 있는데 그 두 개다가 닫힌 상태에서, 그러면 급기가 필요 없어서 급기 댐퍼도 꽉 닫힌 상태에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차압은 유지하는 상태로 있는데 꽉 닫혀야 됩니다. 거의. 그런데 급기 댐퍼는 꽉 닫혀도 이것이 공기라 가지고 노설이 됩니다. 공기가 셉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나온 양이 그 방화문 두 개가 있는데 그 문틈새로 이제 공기가 새 나가는 누설량보다가 더 많이 나온 그 댐퍼 누설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속실이 과압이 되는 것이죠. 특히 급기 닥트가 고압부인 저층부 지하에서 송풍기가 있을 때 그것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승강로 급기 방식일 때에 승강기 문틈으로 이게 승강로가 급기 통로 역할을 하죠. 급기 닥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문틈으로 승강기 문틈으로 누설이 많이 됩니다. 그 누설량과 또 급기 댐퍼의 누설량이 있어서 그때는 하여튼 거실 출입문, 계단실 출입문 틈새 누설량보다는 그때는 항상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랩 댐퍼를 써서 그 과압 방지를 반드시 같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꿀뚝 효과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은 계단실 상부의 기압이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되죠. 그때에 대해서도 이게 과압 발생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기준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말이 이제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이 없는 지난 42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거실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되면은 기계식 유입공기 배출 장치가 이제 가동이 되지요. 그러면은 거실에 진공 그리고 부압이 걸려서 그 출입문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압이 더 확 커지지요. 그때의 출입문을 여는 거는 그 심하면 한 20kg 정도의 힘으로 열어야 이제 열릴 수 있는 20kg가 넘어야 된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농약자는 이제 그 20kg의 힘을 낼 수가 없다 하는 이제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1 부속실 출입문을 개방한다. 거실에서 부속실로 나갈 때 그때에 이제 얼마 힘으로 떠밀어야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거를 여기 이쪽이 거실 쪽이고 이쪽이 부속실 쪽입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이게 닫혀 있을 때 평면도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떠밀어서 열게 되죠. 그런데 이게 도어 클로저가 이렇게 닫히는 작용에 그 모멘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 압력이 여기 50파스칼 정도의 부속실 압력이 형성되었다. 이런 경우에 이 F 부속시점로 여는 출입문을 밀어서 열 때에 얼마의 힘이 작용이 필요하겠는가를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멘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M은 자동 폐쇄 장치, 여기서는 또 아크로즈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것을 문을 닫고 있는 모멘트, 이거를 회전력, 우리말로는 회전력 합니다. 그리고 모멘트,
하는 이런 말을 쓰는데, 회전력에 대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모멘트라고 하기도 하고 토르크라고도 부르는데, 정지 상태에서의 회전력은 모멘트라고 부르고, 회전하는 상태 모터 같이 그럴 때는 토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는 뉴턴 메타 행 곱하기 거리 일의 단위와 이제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토르크라고 토크 또는 토르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쓰는 것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모멘트라는 용어가 더 맞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떠나서 공식 유도를 한번 이게 출입문 개방력에 대한 공식 유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힌지를 중심으로 하는 두 모멘트가 있죠. 힌지를 중심으로 해서 두 모멘트가 있다. 거기서 문 개방력에 의한 반시계 방향 회전력, 그거를 문 개방 모멘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힌지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거리 곱하기 이 F가 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F 곱하기 W-D, D는 요 손잡이, 문 끝에서 손잡이까지 거리다, 그죠? 그 다음에 회전력이 또 하나가 있느냐. 어떤 회전력이 있느냐. 도어크로즈의 회전력과 차 P에 의한 이제 시계방향 모멘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어크로즈의 회전력은 요것이고, M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압력에 의한 거는 압력에 의한 차압이 P입니다. 그 문 면적이 A입니다. 이 P가 이것이 전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문폭의 반 2분의 W, 이 힘은 문의 가운데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고, 문이 열리려면은 문 개방 모멘트 요것이 1이 문 닫힘 모멘트 이보다가 이제 커야 열리죠. 같아도 된다 하는 거는 같으면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1식, 2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야 된다. 많은 책에서 여기 같아도 된다 하고 이 거를 붙여놓은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여기도 이것이 이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커야 된다, 커야 된다, F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W-D 분의 M 가는 것은 요것은 차압이 없을 때, 이게 차압이 없으면 이게 제로가 되죠. 차압이 없을 때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그러니까 차압이 없을 때의 힘을 주는 우리가 기출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즉 도어크로즈 또는 자동 폐쇄 장치와 기타 마찰력에 대한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FR이라고 하면은, F는 여기도 이것이 이퀄로 쓴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FR 플러스 EW-D분의 APW, WAP 이렇게 표현한 곳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 그 경우의 식은 이걸로 이제 보는 게
많습니다. 소방기술사 기출문제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개방에 필요한 힘이 아주 출제 빈도가 이제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 문제는 반드시 이 시험 공부하는 기술자들은 이거는 완전히 이해해 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58회는 뭐 20점짜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의 출입문을 부속효율적으로 개방 시 소요되는 힘을로 측정한 결과 210N이었다. 2m, 1m 문이라면은 그때 그 실 사이 차압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소위 한계차압, 최대 허용차압,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110N 그때에. 그런데 또 체크드 그 마찰 손실은 30N, 이것이 이제 차압이 없을 때의 문개방에 필요한 힘이다, 그죠? 출입문의 상수 KVD는 1 손잡이의 문자문 끝단 사이의 거리는 0.1m 10cm다. 이 KD 하는 부분은 여기다가 KD를 이렇게 붙여놓은 공식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KD가 이제 1로 보고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풀이를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KD 하는 거를 적어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KD 하는 것도 적어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럴 때에 이게 4번 공식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쭉 대입을 하면 72파스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음 기출문제, 소방기술사 90회 25점짜리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좀 복합 문제였습니다. 특별 비난계단 부속실의 극기가 압식 재연설비 설계에 대한 다음 두 물음에 답하시오. 하나는 가는 문개방에 필요한 힘을 산출하는 계산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건 사실 공식 유도하라는 말하고 이제 같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유효유동 면적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 36부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 가에 대해서는 위에 공식 유도하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97회 10점짜리 문제로 특별 비난계단의 부속실에 재연설비가 작동되었을 경우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아래 조건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시오. 출입문 규격 0.9, 2.1m, 재연구역 옥내 사이의 차압 50파스칼, 문의 끝부분에서 손잡이까지 거리 80mm, 자동 폐쇄 장치 도어크로즈의 저항 30N이다. 이건 손잡이에서 힘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산출하는 것은 저것이 F는 이게 커야 된다 이랬죠. 이렇게 구해보면 82N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위것을 대입하면 되고, 국가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해서 110N 이하이므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쓰면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다음 문제 4, 102회 10점짜리 문제로 특별 비난계단의 극기가 앞 재연 중인 부속실의 문을 열려고 한다. 얼마의 힘이 필요한지 식으로 설명하고 계산하시오. 문 높이 1.8, 폭 1.2, 차압 50파스칼, 경첩 자동 폐쇄 장치 등에 의해 작용되는 힘 40N이다. 문 손잡이와 출입문 끝단 사이의 거리는 10cm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아까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쫙 대입을 해서 써보면은 폰 1.2, 1.16, D 0.1 46톤. 그 다음에 F는 얼마냐? 50파스칼이다. 그래서 이거는 식도 설명해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 모멘트, 개방 모멘트는 F 곱하기 또 얼마나 D다. 시계 방향 모멘트는 이렇게 쓰고, 문이 열리려면 개방 모멘트가 닫힌 모멘트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잘못 썼네요. F는 이거보다가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커야 된다. 오는 잘 썼는데 초과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래서 문개방에 필요한 힘은 98.9N을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이제 정확할 것입니다. 문제 5.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부속실과 그 실 사이의 차압을 구하고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한 최소 차압 40파스칼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회 관리사 문제로 나왔던 것이다. 인데요. 개방에 필요한 힘, 요것은 그 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차압이 없을 때 50N이다. 이런 걸로 이제 읽어 드려야 되죠. 화재 시 그 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90N이다. 손잡이는 출입문 끝에 있다고 가정한다. 스프링클러는 미설지대에 있다. 근데 이건 F2가 미리 나온 것은 차압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열어봤더니 90N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차압은 얼마이겠는가? 차압을 역산해라.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이것이 풀리겠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차압 공식 여기서 요 모든 여기 조건을 가지고 여기 대입을 해 넣으면 되죠. 그래서 44.4파스칼이 계산이 나오고, 화재 안전 기준과 또 비교하라 했으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40파스칼 이상을 유지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고 있네요 하고 써주면 맞는 답일 것입니다. 다음 계단실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25조 2항을 5호를 보면은 그라목이죠. 계단실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는지 확인하라. 그거는 이제 검사 시에 있는 얘기입니다. 검사 확인 시에 있는 얘기입니다. 즉 화재 안전 기준 제25조 시험 측정 및 조정 부분을 보면은 1항은 재연설비는 설계 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을 하여야 한다. 2항 2번 재연설비 시험 등은 다음과 코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게 1, 2, 3, 4, 5호가 있죠. 그래서 5호의 라목을 보면은 과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에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 이 과목은 뭐냐면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하고 유입 공기의 풍속이, 그러니까 방연 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문이 이제 두 문을 다 닫아 버렸을 때에 이게 자동으로 탁 닫히느냐, 또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이제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단 출입문 안 닫힘 현상 분석의 분석을
예상 문제 풀이 형식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입니다.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이 부속실 재현을 실시할 때 동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람 출입 후에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라. 영상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재현 설비에서 나오는 바람이 너무 세 비상구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럼 풀이로 들어가서 닫히지 않는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자동 폐쇄 장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동 폐쇄 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5조 기능 시험 부분을 보면은 출입문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이 닫힐 때 소요되는 힘은 37뉴턴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 힘은 60뉴턴 이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이 우리 자동 폐쇄 장치 기준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이대로 이제 그 계단실 출입문은 여기 이 기준으로 설치를 이제 요즘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한 2, 3년 전까지는 이것이 이제 그때 생겼거든요. 2008년인지 7년인지 이때 생겼습니다. 이게. 그 전에 기준은 그냥 도화크로죠. 3호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닫힘 모멘트가 17Nm 이상으로 그때 되어 있는 걸로, 여기는 37이지만은 아주 힘이 세죠. 37N이라면 3.7kg 힘이라는 걸로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때는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위 기술 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방법규에서 규정하는 출입문용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였더라도 출입문 폭이 1m라고 보아서 닫힘 모멘트는 37Nm이다. 그 힘이 37이니까 뉴턴이니까 곱하기 1 곱해서 37Nm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넘은 건축물이라면은 도화크로자 3호가 설치되어 닫힘 모멘트가 17Nm일 수도 있습니다. 문 닫힘 현상을 이제 분석할 때는 이게 도화크로저가 어느 거냐, 우리 신형이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속실 기압 가압을 하는 거는 50파스칼로 요즘 거의 하고 있죠. 계단실 동시 재현을 하지 않는다면은 계단실 압력은 없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때 계단실 출입문의 개방 모멘트는 어떠하냐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계단실의 개방 모멘트 또 오픈 모멘트는 50Nm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닫힘 모멘트는 아까 37N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방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문이 안 닫힐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인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대책은 뭐냐 하면은 계단실 출입문 개방 모멘트가 자동 폐쇄 장치 부착 출입문의 폐쇄 모멘트가 작도록 해야 된다. 즉 개방 모멘트가 문이 열리려는 모멘트가 폐쇄 모멘트보다가 작도록 돼야 문이 닫히겠죠. 그래서 방안을 예시를 해본다면은 계단실을 가압하여 부속실과의 차압을 줄여 주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은 부속실 압력은 40파스칼 수준으로 좀 낮추고 50파스칼로 할 것이 아니라, 보통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서 12.5만 넘으면 되는데
40파스칼로 1050파스칼로 하고 있는 거는 유입 공기 배출을 생각해서 높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40파스칼로 낮춰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계단실 기압을 20파스칼 수준으로, 이건 20파스칼이 크게 높은 압이 아니죠. 쉽게 나올 수 있는 가압 수준인데 계단실 가압을 해서 그 동시 재현하는 걸로 해줘야 이 부속실 재현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계단실 가압을 하려면 압력 형성을 위해서 피난층 현관에도 자동 폐쇄형 출입문을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이제 쓰면은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출제가 예상이 이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출제 예상 문제 2를 만들어 봤는데요. 부속실과 계단실 사이에 자동 폐쇄장치 출입문 폐쇄 모멘트 37Nm가 설치되어 있다. 부속실 기압이 50파스칼이라면 계단실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계단실 기압을 얼마로 해야 되겠는가를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출입문은 1m, 2m 짜리다. 그래서 풀이를 한다면은 문을 여는 모멘트는 델타 P A 한 것이 여기 F죠. 그래서 2분의 W, 이게 문폭입니다. 문폭의 반. 그러면은 이제 문을 여는 모멘트다. 그래서 이렇게 50-PS, 요걸 계단실 압력이죠. 델타 P라는 것은 부속실 압력이 계단실 압이다. 그래서 문 면적은 2평방미터이고 이게 문 중심에서 힌지까지 거리는 2분의 1m이다. 그렇게 일식을 세우고 자동 폐쇄장치 폐쇄 모멘트는 문제에서 37Nm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문을 닫히는 모멘트 37이 2가 이제 1보다 커야 문이 닫힐 수가 있죠. 그래서 50-PS, 요거는 짝딱해서 50-PS가 답이죠. 그래서 50-PS 보다가 37이 커야 된다. 그러면 PS는 어떻게 되겠느냐? 50-37 보다가 커야 된다. 그래서 13파스칼 보다가 커야 된다. PS는. 그런데 50파스칼 보다 커야 되는데 이렇게 1파스칼 크고 이래 가지고는 문이 이제 옳게 닫힐 수가 없죠. 그 13파스칼을 초과하면 닫힐 것 같은데 그 문이 딸까닥 하고 닫히려면은 안전하게 좀 닫히려면은 1kg F, 즉 10N 정도의 힘이 더 있어야 그것이 문이 찰카닥하고 로크를 이기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Nm의 모멘트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10파스칼 기압이 가산되어 23파스칼의 계단실 기압이 필요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일 때에 차압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이름을 짓는다면은 최대 허용차압, 허용차압 또는 한계차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되는 곳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출제 예상 문제 2라고 이제 만들어 봤는데, 거실과 부속실 사이에 거실 출입문에
거실 출입문입니다. 저기 거실에서 부속실로 나오는 출입문에 개방 모멘트 16Nm인 도어 크로저가 설치되어 있다. 이건 좀 힘이 너무 세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도어 크로저 2호짜리가 설치되었을 때에 우리 집에 설치된 문을 보면은 이 정도 힘으로 열리더라고요. 고려됐을 때에 문을 여는 데 필요한 힘이 110N이 되는 때의 차압을 한번 계산해 봐라. 출입문은 1m, 2m, 도와 요 끝에서 이게 손잡이까지 거리는 6cm이다. 이렇게 해 놓고 계산을 해 보면은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쭉 대입을 하면 88파스칼까지 가압해도 되겠구나. 이런 손잡이 문이라면은 도어 크로저라면은 88파스칼까지 부속실의 압력이 허용이 된다. 요 식은 한번 궁금한 분은 여기에 대입을 하는 거는 혼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기출문제 40보, 43보에서 봤던 문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소환기술사 102대 25점짜리 문제로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 분이 출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부속실 재현의 문제점들을 심각히 생각하는 출제관이 있는 것 같아, 이 얘기입니다. 문제 재현설비 설계 고려 사항은 문며 그 화재 안전 기준에 규정된 극기가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래서 풀이를 고려해야 될 인자로 우리 40보에서는 방연 풍속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또 유입공기 배출을 확실히 시켜야 되는데 아파트에는 유입공기 배출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거 문제다 하는 걸 지적을 이제 했죠. 꿀뚝 효과가 이게 있는데 반영하라는 말이 화재인정 기준에는 빠져 있다. 그 43보에서는 안정적 보충량 공급을 하려 해 줘야 되는데, 즉 유입공기 배출이 필요하다. 아파트에는 어떻게 유입공기 배출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43보였죠. 근데 오늘 추가할 사항이 또 생겼죠. 과압 문제, 그죠? 과압 발생을 출입문 닫힘의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데, 극기 리크가 과다한 할 때도 있고, 꿀뚝 효과도 있고, 유입공기 배출을 할 때도 과압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라고 이제 규정을 좀 추가를 하고, 규정 안 됐더라도 설계 감리자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단실 출입문이 또 출입문의 출입 후에 닫히지 않는다,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다 하는 것도 이제 그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이 문제점, 개선점을 얘기해 본다면은 중복됩니다만 문제점은 과압 발생의 또 다른 원인 리크 과다, 꿀뚝 효과, 유입공기 배출 시 발생 과압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 계단실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선점으로는 부속실 재현 화재 안전 기준 제4호, 제3호를 이렇게 좀 극기 리크, 꿀뚝 효과, 유입공기 배출 이런 거를 좀 더 추가 삽입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단실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려면 계단실에 적정한 압력이 형성되도록 모두 잠든 야간에 이거를 테스트를 할 것이 아니라 계단실, 부속실 동시 재현을 해서 이걸 낮에도 할 수 있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지금 건설 현장에서 성능 이제 시험을 할 때는 모두 이 아무도 없는 밤중에 아래층 문을 계단실을 꽉꽉 잠궈 놓고 밀폐해 놓고서, 그러니까 계단실에 기압이 형성되도록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테스트를, 출입문 닫힘 체크를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눈 감고 아웅하는 이제 시험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술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의 결론, 지난 시간에는 화재층 단독 재현을 하자는 내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과압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차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공식 유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복습해 보고, 그 출입문 개방력 최고치 110N일 때의 그 차압을 최대 허용차, 반개차압이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 80파스칼 조금 넘는 수준이 가능하더라 하는 걸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110N이라 해 그런데 미국은 133N이라 해서 조금 그러니까 100파스칼 정도 올라가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계가 너무 작아서 설계에 애로가 좀 많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수정도 요거를 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하여간 첫 단추가 조금 요게 잘못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미국 따라가는 쪽으로 고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 중에 계단실 출입문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그게 막 뉴스에 보도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해명하는 얘기는 들리지 않아서 그것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계단실, 부속실 동시 재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오늘은 꽤 여러 개를 풀어보았습니다. 특별 피난 계단실, 부속실 재현 설비는 합리적인 유익공기 배출과 화재층만 재현하는 것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게 언제나 가능할지 지금 분위기로는 한 10년 더 기다리면 될란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잘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나아가서 특별 피난 계단실, 부속실 재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출입문 개방력 최고 허용치 110N을 초과시키는 과압 요인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 이것이 유익공기 배출, 그 다음에 화재층 단독 재현이 되더라도 이 과압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유용한 부속실 재현 설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압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까지는 제가 방안을 제시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